안녕하세요. 도리쌤입니다. 오늘 32번부터 네 문제 가겠습니다. 2세 남아가 개 짖는 소리와 같은 기침, 바킹 코프라고도 하는데요. 또 성대의 염증으로 쉰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흡기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주로 호기시에 기도가 좁아져서 나는 휘징 사운드, 천명음이라고 하죠. 천명음은 흡기시에도 들을 수 있지만 주로 호기시에 기도가 좁아져서 나는 휘징 사운드입니다. 혹은 스트라이더라고 해서 협착음도 들을 수 있는데요. 협착음은 주로 흡기, 들숨 시에 역시 기도가 좁아져서 나는 매우 높은 고음의 소리입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감정 동요 시, 불안할 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왔을 때 정답 틀린 말 1번이네요. 고열이 아닌데 지금은 호흡곤란이 더 우선 간호인데 미온수 마사지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2번처럼 덱사메토손과 같은 스테로이드, 급성 염증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덱사메타손 같은 스테로이드 사용할 수 있고요.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계에 작용해서 기관을 확장시켜주는 약인데 분무, 스프레이 형태로 기도에 투여할 수 있죠. 3번 따뜻한 공기 맞는데요. 따뜻한 공기가 건조한 게 아니라 가습이 중요합니다. 김이 나는 욕실 등 따뜻하고 습기가 있는 공기를 제공합니다. 4번처럼 호흡 양상을 잘 관찰 사정하고 혹시 이머전시에 대비해서 인투베이션, 기관 내 삽관을 할 수 있으니 준비해야겠습니다. 5번 호흡하기에 가장 편안한 축이 또는 반자위를 취해주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 옆으로 이렇게 웅크린 자세가 호흡곤란을 완화할 수 있기도 합니다. 측위 또는 반자위를 취해주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면서 휴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32번에 쿠룹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쿠룹은 1에서 3세의 유아에게 급성 폐쇄성 후두염, 쿠룹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35번 산후의 다량의 출혈. 산후 다량의 출혈은 모성 사망 원인 1위로 알려져 있죠. 모성 사망이란 임신, 분만, 산욕. 산욕이란 출산 후 6주까지를 말하고요.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를 말하죠. 모성 사망의 3대 원인은 첫 번째 출혈, 두 번째 산후 감염, 산욕열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 PIH, Pregnancy Induced Hypertension, 임신성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후의 다량의 출혈, 자궁이 물렁하면서 자궁의 크기가 커져 있다면 수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완성, 자궁 수축이 잘 안 되는 자궁 수축 부전입니다. 이때 정답 4번 자궁 저부를 마사지하게 되면 딱딱해지면서 자궁 수축에 도움이 됩니다. 자궁 저부, 자궁의 윗부분이죠. 마사지를 통해 자궁 수축을 도와야 합니다. 37번 전신마취로 수술받은 환자가 잠을 자지 않고 혼자 중얼거리며 초조하고 안절부절한다면 선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선망의 섬자는 헛소리한다는 뜻이고요. 망은 망령될 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헛소리를 한다면 틀린 말 정답 1번입니다. 주변 환경을 안정시켜줘야지 자극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2번처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갈증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3번 대화를 통해 선망이 악해지는 걸 예방한다는 것은 안정시키는 대화를 해야겠죠. 의사소통이 완전하진 않겠지만 대화를 통해 안정시키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4번 의사소통할 때 복잡하고 긴 대화가 아니라 간단하고 직접적이고 지시적인 표현으로 쉬운 말을 반복해서 설명해야겠죠. 5번처럼 주변에 사용이 익숙한 물건을 배치해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 또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병실의 불은 항상 켜두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선망, 델리륨에 대한
내용을 옆에서 볼 수 있는데요.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면서 주의력이 저하되고 의식이나 인지 등이 저하됩니다. 지각이나 정신활동도 비정상이 되고 특히 밤에 잠을 안 자는 등 수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좀 더 보충 설명드리자면 흥분하거나 매우 불안해하거나 전신 마비가 되는 등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주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몰핀 중독 혹은 체내 대사 장애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선망, 델리륨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틀린 말 1번, 다양한 자극이 아니라 안정시켜줘야 됩니다. 40번,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드럭 인톡시케이션이라고 그러죠. DI,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1번,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접촉된 피부를 세척해야 하죠. 많은 양의 물로 피부에 묻은 독성 물질을 세척해야 됩니다. 2번, 뱀에게 물린 경우 깊은 곳에 있는 동맥 혈류까지는 막히지 않을 정도로, 즉 좀 더 얕은 곳에 있는 정맥이 차단돼서 심장으로 독이 유입되지 않게, 깊은 곳의 동맥 혈류는 막히지 않게, 좀 더 얕은 곳에 있는 정맥만 차단하여 심장으로 독이 유입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3번, 꿀벌에 쏘인 경우 신용카드 같은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벌침을 밀어내서 제거한다 혹은 긁어낸다고 하죠. 밀어내서 제거해야지 집게 등을 이용해서 찝으면 그 벌침 성분이 더 유출된답니다. 벌침을 찝으면 성분이 유출되기 때문에 집게 등으로 찝지 말고 딱딱한 것으로 긁어내야 합니다. 4번, 개에게 물린 경우 심장 아래 두고 부목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들개에 물린 경우는 공수병, 광견병이 의심되기 때문에 공수, 물을 무서워한다, 광견, 미친 개라는 뜻이죠. 물린 부위를 빨리 세척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수병 바이러스는 타액을 통해 상처로 직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물린 부위를 비눗물로 세척하고 항생제 또는 면역글로불린, 항체에 해당되는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 잠복기가 7일에서 10일 정도 되기 때문에 동물을 묶어놓고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공수병, 광견병, 법정 감염병 3급이죠. 법정 감염병 3급인 공수병, 광견병은 타액을 통해 상처로 바이러스가 유입되기 때문에 빨리 비눗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5번, 강산성 물질을 음독한 경우에 알칼리성으로 중화를 시도하면 안 되고요. 알칼리성으로 중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어찌 보면 중화라기보다는 희석이 되겠습니다. 다량의 물을 마셔서 중화, 희석시켜야지 알칼리성으로 함부로 중화시키면 안 됩니다. 40번에 틀린 말 4번, 개에게 물린 경우는 물로, 비눗물로 빨리 세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